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6장 5절 조세 행정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행정의 문제. 말 그대로 이제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관련된 문제들 체크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지금까지 살펴본 최적 조세 이론은 바람직한 조세가 뭐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론상 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론상 바람직한 조세가 뭐냐? 뭐 우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최적이라는 게 물품세와 소득세를 수식할 때 뭐 효율성만 얘기한다든지 공평성까지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직한 조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론적인 결론에 대해서 활용할 여지는 지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세와 관련한, 물론 바람직한 조세로 가기 위해서 세 번째 줄 끝에 가볼까요? 네 번째 줄 조세 제도의 개혁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현실적인 시각이 가미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현실적인이라는 것은 이 조세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 행정의 합리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합리적인 행정은 도대체 뭐냐? 요걸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조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조세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바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미니마이즈, 행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비용.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직접 비용도 있고 간접 비용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는 조세 징수를 위해서 행정당국이 사용하는 비용이 있고요. 조세 제도 운영의 비용이 주로 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 당국이 운영하는 비용 요게 이제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납세자가, 이건 이제 정부가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써야 하는 비용, 납세 비용입니다. 납세 비용. 그러니까 약간 조세 운영과 관련한 비용 중에서 요 행정 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간접적인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납세자가 내는 납세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거기 보시면 세금을 낼 때 주로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내가 세금 내려고 하는데 일하냐 바빠 죽겠는데 직접 세무서 가서 막 내고 해야 돼. 시간과 이런 게 비용이 들면 안 내! 이럴 수 있잖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당국이 지출한 운영 비용보다 요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증 연구를 해본 결과 거기 보니까 OECD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했는가 봤더니 100달러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불과 47센트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5센트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더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100달러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은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납세 비용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를 얼마나 좀 편의를 제공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복잡한 절차, 이 간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종합소득세를 내는 간소화 절차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낼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 거기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520페이지 두 번째 줄, 행정비용에 관한 고려가 앞에서 본 최적 조세 규칙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사항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론상 바람직한 최적 조세 그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물품세 체계하에서 어떤 상품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최적 조세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에 과세를 해야 됩니다. 상품에 과세를 해야 돼. 근데 현실에서는 모든 상품에 과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비용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문제들 말고요. 가장 늘상 중요한 게 보면 세금 내기 싫어서 조세 회피와 탈세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조세를 회피하는 거와 탈세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쏙쏙쏙 피해 나가고 그리고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회피라는 것은 약간 합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탈세다 이게 이제 불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거는 불법적인 상황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회피랑 탈세를 억제해야 되는데 이걸 억제하려고 하면 사실 조세 제도를 심플하게 만들어야 돼요. 복잡할수록 조세 제도가 복잡할수록 세법이 복잡해지니까 복잡하면 안 되고요. 복잡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심플하게 만드는 게 그리고 투명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나와 있습니다. 루프홀이 많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나 탈세가 만연된 사회에서는 왜 나만 불평등하게 불공평하게 세금 내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자발적인 협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인 협조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회피와 탈세를 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세 제도와 관련한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조세 관련된 행정비용 중에서 요 납세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요. 우리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다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